SK BTV 전주방송의 시사 교양 예능 정보 프로그램 점입가경 오늘은 조용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미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함께했고요. 우리 청현석 기자, 네, 안녕하세요. 도승민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안전부터 네. 시작을 하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태원 압사 참사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이 압사라는 단어를 네.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듣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약간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화면을 보고 있어도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허망하잖아요. 우리 저기 도승민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그 다음 날 안전을 묻기 위해서 회사에서 전부 연통을 했는데 예, 전화를. 예. 전화를 몇 번 안 받았다고. 네, 제가 그때 오전에 전화를 몇 통 못 받았는데 저 네.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이 뭐 3-4통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혹시 이태원을 갔냐,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서울에 혹시 이태원을 갔냐 이렇게 걱정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동기들이랑 그 여행을 갔었어요, 경주에. 그래서 여행을 가 있었는데 이제 밤에 저녁을 먹고 뭐 같이 술 한 잔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저희도 같이 이태원을 간 적이 있고 또 그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 얘기를 하다가도 또 기사를 보면 또 쳐지고 그리고 막 압사? 이게 압사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과연 가능할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네. 사람에게 사람이 압사당한다는 걸 맞아요. 근데 이제 영상 이런 게 조금씩 또 네. 뜨고 서로 막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너무 참혹하고 1일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수는 총 156명. 이 중 대다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20대에서는 104명, 30대는 31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번 참사로 2030 청년들이 느끼는 슬픔은 남다릅니다. 세월호 참사까지 겪은 20대 청년들에게 더 혹독하기만 한 이태원 참사. 본인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정신 건강을 직접 돌봐야 합니다. 우리 장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거 전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봤어요. 알았어요? 네, 네. 좀 일찍 잠을 자가지고 네. 다음날 아침에 봤는데 조금 안 믿겨졌는데 음. 그 구조를 이제 아니까 그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도 알고 그 골목이 얼마나 사이즈인지도 알고 뭐 항상 쓰레기가 좀 쌓여 있다든지 가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거 항상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라 주말에만 가도 사람이 많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압사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뜻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놀랬죠, 아침에는. 이게 좀 실제로 가능한 사고인가? 이게 현실감이 좀 안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말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현실적이지 않아서 허망한 건 정말 어떤 느낌인지 알겠거든요. 네. 근데 이 사고는 허망해? 아니야, 그 이상의 무언가를 표현할 수가 없을 맞아요. 만큼 좀 다가오지 않는 느낌? 그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첫째 날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금 현 상황도 안전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렇죠. 사고가 발생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도승민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여러 생각들이 들었던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저는 좀 실시간으로 그래도 한 새벽 3시까지는 지켜보다가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데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뭐 사망자, 희생자 이런 얘기가 없었고 그냥 압사 사고가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떴고 부상이 많다, 뭐 심정지 이런 얘기까지만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반응들이 대다수가 되게 그러니까 헬로윈은 서양 문화인데 왜 갔냐, 왜 즐기냐, 그걸 뭘 이렇게 챙겼냐 이런 반응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사실 정말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그렇죠. 있을 수 네. 있는 일이고 그렇죠. 이건 그런데 이제 세대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갈등이 아니라 우리도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그 나이 또래였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나갔거든요. 거리로 나가고 그때도 난리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광화문에 있었어요. 네, 광화문에 있었을 것이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세대를 떠나서 그들 세대도 그때 당시에는 그 나이 때에는
함께 즐기고 싶고 이런 거는 문화는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그 편회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할로윈 챙길 거 아니면 크리스마스는 왜 챙기고 그러니까요. 석가탄신일은 왜 챙기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그렇게 그냥 중대한 이게 참사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맞아요. 그렇게 그냥 약간 교통사고 그 다들 뭐 정도로만 의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네, 것 같아요.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초반에는. 근데 네.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조금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용산 구청장의 말도 들어보고 네, 네. 경찰의 입장도 들어보고 하니까 아 이거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정부에서는 우선 사고 그리고 사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감정적인 부분이 섞이는 거를 좀 우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성을 넘어 감정. 네, 감정이 섞이다 보면 어쨌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득세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이미 그 네. 사건이 발생한 지 3, 4일 뒤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112 그렇죠. 신고해서. 그런데 네. 이걸 크게 개념치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또 최근에는 또 경찰 내부에서 그 현장 파출소에서 기동대 병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며칠 전부터 보내기도 했대요. 아,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도. 네, 본청에서 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경찰 대응이 부실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에 무언가에 또 압력이 작용했던 건지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좀 이걸 좀 투명하게 밝히는 것도 괜찮지 저는 필요하다고 않을까. 생각해요. 네네. 그걸 투명하게 밝혔을 때야말로 지금 이 국민들의 좀 뭔가 올라와 있는 감정이나 뭔가 답답했던 걸 좀 해소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경찰 그런 것처럼. 대응에서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헬로윈이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태원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몰리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그 이번 참사 이후에 계속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작년, 뭐 재작년 영상들이 많이 나온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 형광색 옷을 입은 경찰분들이 기동대 분들이겠죠. 다 이제 그 집회라고 해야 되는지 그 현장을 통솔 네. 좀 약간 그 위험성을 통제를 알고 한 거잖아요.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냐. 그것 때문에 좀 부실 대응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그 경찰이 지금도 이제 거의 사고가 나고 나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영상을 또 봤는데 정말 그냥 확성기 하나 없이 맞아요. 왼목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도와달라고 사람이 죽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자 김백겸 경사는 홀로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 소속인 그는 시끄러운 음악과 군중들의 소리가 뒤엉킨 거리에서 목이 쉬도록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홀로 경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도와달라는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사람 많이 몰린 10만 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예상을 했는데 경찰들이 이 확성기 하나를 없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저는 또 이번 계기로 그 심폐소생술, 네, CPR의 CPR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또 영상을 보면서 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어릴 적부터 중요하다, 배워야 한다 하지만 배운 적 있으신가요? 다 배웠죠. 남자들은 배우기는 대부분 배웠죠. 네. 학교에서도 배우기도 하고 네. 남자들은 군대에서 아.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비군 가거나 네. 인방위를 하면 배웁니다. 그럼 실제로 다 한 번씩 해보는 건가요? 그 시간을 가져서? 사람에게는 못하고 사람한테는 그렇죠. 못하죠. 마네킹 네. 같은 거. 저도 대학교에서 수업에서 그런 걸 한 적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로 할 수 있을까? 바로 할 수 사람에게 있을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거의 CPR을 하면 네. 그 갈비뼈가 누워 있는 부러진다고. 분은 갈비가 네.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게 정상이래요. 네. 그래야지. 그래서 뭐 예전에는 착한 사마리아 법 착한 네. 그 이야기도 되는 게 뭐냐면 살려놨더니 갈비뼈 부러졌다고 변상유관 변상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뭐 CPR은 요즘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 친구들은
거의 배우는 것 같아요. 거의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은 안전교육 있죠. 안전교육 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조금 더 자라면서 힘이 있으면 그 어린 친구들이 이걸로는 하면 뭐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몸이 기억을 하게 되면 그런 실제 상황에서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보면 이런 심폐소생술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사실 소화기도 직접 뽑아서 이렇게 쏘아본 할 기억이 경우가 없죠.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불이 난다면 내 옆에 소화기가 있어도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도 또 들고 또 수영 같은 것도 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또 아닌가.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사건 이후 생존 수영에 생존 대한 수영이나 여러 수영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건 사고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는 항상 뭔가가 시작이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언론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금요일부터 뭐 할로윈 관련해서 여러 네. 보도가 있었다고는 했지만 위험하다라고 뭔가를 기사를 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리고 그날 안전이 현장 우려된다. 취재 기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현장에. 맞습니다. 그 마약 단속을 마약 위해서 단속. 동행 취재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또 3년 만에 헬로윈 축제이기 때문에 이 기자들은 이제 사회부 네네. 말진 기자들은 그러겠죠. 뭘 썼을까요? 스케치 기사 하러 나갔겠죠. 그러겠죠.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각각 뭐 형형색색의 여러 코스튬을 한 젊은이들이 기쁨과 이태원에 모였다. 기쁨이라고 하기 열정을 그렇고 또 이렇게, 즐거움을 만끽하는 네. 아마 그 다음 날 월요일 뭐 참사가 일간지에서 없었으면. 그런 기사들이 나왔을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맥락 없이 예방이나 뭔가 준비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 언론도 좀 자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항상 남 탓만 할 필요도 없다, 언론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핵심을 딱 꼬집어 내줬으면은 그 기사를 계속 보겠는데 그 전 영상 또 보겠습니다. 똑같은 영상으로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뭔가 전문가 집단만 다르게 와가지고 해석해주는. 똑같은 이야기 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냥 시청률이잖아요. 이건 결국엔. 다 비판만 하고 네. 뭐 하고 우리 스스로들도 제가 칼럼이나 사설을 써서라도 예전부터 이런 위험 인지성에 대해서 고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전문가로서 저 역시도 네.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을 못 봤어요. 못 그쵸? 봤어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물가. 이거는 누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즘 정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 뭐 얘기 들어서 익숙해질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매일 듣는 네. 말이잖아요. 근데 참 이게 그래도 자기 일이랑 조금 연관이 됐을 때 그게 맞아요. 결국에 또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외버스를 가끔 타고 제 본가로 갈 때도 이제 타는데 시외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저희 네. 5%씩 네.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5%. 저는 이제 대구로 가는 거니까 700원이 올랐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자리가 바뀌는데 앞자리가. 네, 자리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주에서 대구까지는 얼마였어요? 원래 한 17,000 후반대였는데 이제 앞에 비싸네. 7,000짜리가 아예 18,000 쪽으로 네. 바뀌는 거고. 이게 500원, 600원, 700원이 네. 맞아요.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커요. 커요. 네. 특히 이제 특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들 같은 경우나 이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약자들이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루에 2번만 타도 만약에 지금 우리 시내버스로만 생각을 해봐도 50원 올라도 100원이면 한 달이면 3,000원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커요. 그리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1,200원에 아이스크림 3개인가요? 보통? 아이스크림이요? 원래 네. 창원에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 3개 이렇게 먹었었는데 근데 지금 또 지금은 전혀 안 1,200원으로 올랐고 오, 아이스크림 사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좀 그렇죠. 해장용으로 비싼 것 자주 같아서. 먹어서.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에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 느끼시는 거예요? 그거에서 느끼죠. 오.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도 느껴요. 저도 이제 버스를 자주 이용하니까.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현금 내고 타는 게 아니고 카드를 내고 네. 타니까 딱 체감되지는 않는데 맞아요. 나중에 이제 결제할 카드 때. 결제해서 그러면 이게 저번하고 이번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오르면 또 올랐구나.
그래서 갑자기 생각 드는 게 제가 어릴 때 버스 탈 때 학생 때요. 완전 초등학생 때 200원이었거든요. 버스 요금이. 그러면은 오늘 뭐 지갑을 안 가져왔어. 그럼 가방 좀 털털 털면 나와, 200원 주머니 좀 나와. 뒤져보면 200원이 나와요. 그래서 타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참 근데 뭐 안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올라야지. 네. 저는 초등학교 때 30원이었나 50원이나 그랬었거든. 아 진짜요? 네, 50원이었나 30원이었나 그 기억이 이제 10원 단위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그 없어요. 돈이 없었던 거야. 그때 왜냐하면 다른 국어질을 해가지고 아, 그런데 그럴 땐 뭐 하냐면 학교 운동장을 좀 잔잔히 살피면서 걸어. 그러면 10원짜리 나왔다니까. 정말요? 왜 그거 타고 그러면 버스 타고 집에 가고 그랬을 회수권 세대 아니세요? 회수권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아, 중학교 아. 때. 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버스 타는 거를. 회수 그러셨겠구나.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상평통보 이런 거 쓰시지 않아요? 그런 의도였던 것 말 같은데요. 타고 다녔어요. 가끔 가마꾼 부르고. 근데 또 이렇게 요즘 물가 막 오르고 하니까 예전에는 저희 막 욜로 맞아요. 뭐 막 살자 이런 게 좀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갑자기 이제 또 짠테크 맞아요. 오늘 무지출. 지출하지 말자 무지출 무소비 이런 게 또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소개를 한번 네. 했죠. 뭐 네. 냉장고에 있는 거 가지고 뭐, 아, 뭐 맞아요. 살기 네. 그거 한번 냉장고 했었던 것 파먹기. 같은데. 네. 맞아요. 옛날에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만 원의 만 원의 행복 맞아요. 네. 이제는 지금 만 생각해 원- 보면 아, 만 원의 만 행복 원으로. 한 끼 밥 딱 먹으면 끝이고. 연예인들이 10,000원으로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 예. 해보실래요? 밖에서 못 먹는다고 봐야죠. 저는 하루에 10,000원 안 쓸 때도 많아요. 그거 이거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에요. 아 일주일 오 동안. 일주일이에요? 네, 그거 일주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아, 10,000원의 행복이? 네. 저 하루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이에요. 있어요. 일주일이에요. 아, 10,000원 하루 안 쓸 수 일주일이에요. 있죠. 안 쓸 수 있죠. 내가 일주일 동안 10,000원을 안 쓰는 대신 예. 내 주변 사람이 10,000원 이상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겠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들겠죠. 집에서만 자급자족하고 힘들겠죠. 그런 거 사는 거 아니면 음.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만 원의 어떤 행복은 말씀이신지 거의 알 것 같아요. 이제 가까운 거린 걸어가고 약간 그런 걸로 좀 됐어요. 밥은 좀 집에 도시락- 가서 먹고 도시락 싸오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그런 걸로 기억나요. 오, 그게 그러니까 일주일이었구나. 일주일. 보통 그 서민 물가를 쟀던 바로미터가 이제 짜장면 값, 짜장면 값. 네. 음. 아까도 얘기했던 뭐 대중교통 가격 뭐 이런 거였는데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엔겔 지수라고 하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내 소득 대비 식비. 식비나 이쪽 비용이 올라가면 엔겔 지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벌면서 그 같이 아, 하루에 한 달에 4천만 원 네. 그렇게 쓰는 친구들 같으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엔겔 그럴 수 지수지만 괜찮지만. 네.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식료품비가 오르게 되는 엔겔 지수가 올라가면 빠듯해지거든요. 사람 사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애들 키우니까 애들이 고기를 한번 먹고 싶어요. 아 요즘 치킨값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죠. 제가 애들한테는 치킨을 이제 먹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치킨은 불러서 먹는 게 아니다. 저기 대형마트 가서 치킨을 사서 아, 집에 다 그 있잖아요. 그 뭐지?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 튀겨 먹어라. 튀겨 먹는 거다. 오. 그래가지고 어느 요즘 그렇게 순간부터 비싸요? 치킨 값이? 저 요즘에 잘 안 시켜 먹어. 2만 원, 네, 2만 넘어. 2만 2만 1,000원. 2만 천 원. 와, 진짜 비싸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얼마 전 뭐 3만 기본이 원 근데 21,000원인 거고. 기본이 그쵸. 그냥 반반 하면은 19,000원이니까 어, 배달비 순살 근데 거기에 하면은 배달비까지 맞아 맞아. 하면 네. 근데 요즘 그리고 배달비가 너무 배달비까지 또 많아가지고. 들어가니까 저 예전에 짜장면은 배달비 안 내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어릴 맞아요. 때는. 근데 당연한 지금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는 아직 안 내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그분이 배달은 직접. 아,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아끼려고 중국 요리집에서 업체를 하는 거죠. 업체로 예. 가는 건데 배달 업체.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직종은 AI 시대라 해도 다양해지기는 해요. 그렇죠. 예전같이 뭐 배달원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그것까지 합치면 뭐 거의 통닭 저기 치킨 25,000원? 그 3만 원은 내야지. 3만 원은 콜라도 내- 뭐 콜라도 사이즈 먹고, 변경하고 소떡소떡도 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사셨는데 3만 원? 3만 원이면 보통 4인 가구가 나가서 네, 저희 김치찌개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가격이에요. 김치찌개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해주면 공깃밥은 못 먹겠네요. 너무너무 비싸져가지고 많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조금 풍족했던 여유로웠던 때가 그 응팔에 나오는 덕선이네 집이 밥 먹는 거 네.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대학생인 때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네. 96년, 7년 그때 IMF 전인가요? IMF 전. 전 그때도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마 그거를 노린 게 아닐까 싶은데 그 반찬이 항상 한가득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탑처럼 쌓아가지고 언제 이걸 다 먹냐고 했는데 다 먹잖아요. 그 요즘은 그렇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먹는 친구들은 이제 먹방. 뭐죠? 먹방하는 친구들 정도나 그렇게 먹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우리는 계속 핍박되어 그러니까 지고. 아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맞아요.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아낄 수가 없어요. 뭐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면은 똑같이 살아도 맞아 또 올라가 더 있어.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밥 먹는 것도 어차피 먹어야 되는데 음. 어쩔 수 없는 거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회사요? 또 해본 게 회사 가잖아요. 컴퓨터도 해요. 음. 커피도 주고 밥도 사줘요. 음. 근데 월급도 주네. 음. 갑자기 회사 오늘도 저희 아침에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아, 예. 대표님이 내려오셔서 커피도 사줘요. 밥도 같이 이제 사줘요. 그래서 아 회사는 정말 좋다. 저 촬영하고 올게요. 왔는데 갑자기 요즘에 아, 회사 생활이 앞으로 인기가 많아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네요. 그래서 소확행도 얼마 전까지 네. 굉장히 유행이었었죠. 그렇죠. 회사 물품 가져가는 거. 어떤 그게 거 소확행이었나요? 그건 아, 그거 소확행이라고 안 불렀나? 그건 소소한 횡령 뭐 이런 건가요? 소확행. 소소한 아, 행동. 그거였었나? 아마 A4 용지 몇 개 빼가고 A4 용지 빼가고 화장지 가져가고. 커피 믹스. 뭐 커피 믹스. 가져가셨어요? 커피 솔직하게 믹스. 말하세요. 아 저는 여기선 우리에서 뭐 가져갈 게 없어. 그런데 그것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아, 소확행이 소확. 그런 그 소확행. 나의 오늘 소확행 뭐 해서 아, 그 커피 믹스 아까 네. 얘기했던 네, 거랑 커피 믹스. 자기 집에 있는 A4 용지 네. 대신 가져간다. 몰래 가져가. 이런 거는 드라마에서 그런 맞아. 장면이 나왔었어요. 드라마에서 그런 걸로 많이 나왔죠. 가져가는 근데 거. 그걸 소확행이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소확행 아, 괜찮습니다. 그건 소확행. 네, 소확행. 아, 난 소확행이라고 안 했어요. 소확행이라고 했지. 소확행. 네. 행. 큰 횡령 아니고. 신조 만들어서 재밌었습니다. 이게 소확행이네요. 이게 소확행. 이게 소확행이죠,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네. 이런 계속 우울했는데 네. 되게 오랜만에 크게 웃었네요. 아, 우리 맞아요. 박 기자님 덕분에. 네, 이제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피로인데라서 이제 피곤, 권태, 지루 이렇게 관련해서 피로함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참사 이야기를 했고 또 물가 얘기, 경제 네.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울하고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지금 눈이 좀 네. 뻑뻑한 것 네, 같아요. 약간 힘이 빠지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얘기만 나누는 거로도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데 음. 요즘에 좀 그 어떠세요? 피곤 또 아까 파편어가 피곤과 권태와 지루인데 이게 비슷한데 또 다 달라요. 그렇죠. 권태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거니까 음. 네, 혼자 얘기를. 권태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거 알아요? 그 번아웃과 네. 무기력은 굉장히 또 다르다는 거? 네. 그거 그래요? 이야기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했는데 제가 한번 느껴보니까 네. 이게 좀 다르다라고 오. 생각을 했어요. 둘 다 느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기력증이 아니고 번아웃이었다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막 달리다가 갑자기 네. 레일이 없어진 거예요, 트랙이. 그게 그때 내가 느꼈던 상실감이 약간 번아웃이었지. 난 제가 무기력해져서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닐까. 나는 쭉 달리고 싶은데 내가 없는 게 아니라 트랙이 없는 거예요. 달릴 수 달릴 때가 없는 있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없어서. 번아웃이었다라고 1년 후인 지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아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아니, 거. 의지는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힘이 없는 거고 무기력은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 의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다르더라고요. 아, 의지 자체가 없는 게 무기력이에요. 네. 아, 좀 무기력이네요. 어떠한 네. 의지가 없죠? 우리 천면석 기자를 시청해서 매일 보잖아요. 늘 무기력한가요? 무기력해 보인다기보단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게 제 점심 뭐 장점이에요. 먹지? 점심 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기력. 언제 집에 예. 가지? 저기 이 기알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담배를 태운다든지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좀 살펴요 우리 천면석 기자를. 아, 저 친구는 지금 뭘 몰랐네요. 하고 있나? 아 몰랐었죠. 네. 나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를 저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항상 그 기자들은 막 해서 서로 이제 말이 많죠.
열고 뭐 하고 막 이러고 막 살려주세요. 막 서로 그러고 있어. 막 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막 엄청 막 주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주제가 막 이런- 다양한데 근데 거기에서도 쏠쏠한 정보들이 있긴 있긴 하죠. 있죠, 있긴 있죠. 예. 있고 내가 몰랐던 기자회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정.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걸 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청효석 기자를 봐요. 그럼 청효석 기자는 저쪽에서 멍하게 있어 그러면 아니 저는 그 기자님이 좀 무게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게 그냥 그냥 저는 무기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가만히 건가요? 있는 무기력해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그 피로라고 해가지고 메모를 하나 했어요. 정보, 사람, 과잉 이렇게 해가지고 과잉.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 거기는 다 정보도 과잉되고 사람도 과잉돼 있고 맞아. 에너지가 뺏기시는구나. 피곤하네요. 그러면 근데 좀 피로하다는 느낌 들 때 피로. 무기력, 번아웃 말고 피곤할 때 어떻게 좀 푸세요? 그럼 피로에는 반신욕이죠. 와우. 반신욕이요. 피로. 반신욕. 반신욕. 피로는 약간 몸보다 정신적인 게 피로 같아요. 피곤한 건 좀 몸적인 게 피곤한 거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반신욕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그런 좋은데.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좀 필요하다고 느끼면 네. 사람이 없고 좀 이렇게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산에 좀 간다든지 필요할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걷는다든지. 저는 항상 영양제 같은 거 안 챙겨 먹다가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제. 좋은 근데 생각이네. 생각보다 그게 나름 효과가 다르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알고 그게, 있는 네. 영양제 광고 중에 가장 최고의 영양제 광고는 네. 땡땡이라고 네네.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 뭐 그거. 맞아요. 최고의 근데 카피죠. 저는 근데 그걸 먹고 저는 나중에 봤거든요. 네. 그냥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을 안 하죠. 나중에 봤기 때문에 그 문구를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끝나고 좀 좋은 거 좀 추천을 받아가겠습니다. 저도 뭐 다른 건 안 먹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은 약사예요. 전주 분이시죠? 전주분이에요? 예. 진짜요? 예. 약 예. 땡 약? 네네네. 진짜요? 만나고 싶다. 그럼 전주, 전주 오 마이 갓. 전주 무슨 약국인데요? 순천 쪽에 계신다고. 진짜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파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근데 굉장히 영양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알아보는 걸. 여쭤봐야겠다. 우리 그러면 나중에 그분 게스트로 한번 모시죠.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그분 좋겠네요. 게스트로 모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 분인데, 네. 한번 섭외 부탁드려요. 오 마이 갓. 그렇게 한번 해서 같이 모셔서 그때는 영양제와 관련해서 그분이 근데 영양제 추천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정말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조합으로 좀 먹는 편이거든요. 그럼 확실히 전날에 먹었을 때와 전날에 못 먹고 깜빡한 날에 이 약간 눈에 침침. 눈의 차이. 네, 저는 렌즈를 항상 끼니까 건조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한 해결을 좀 해주셔서 음. 만나고 싶네요. 전 조직이라는 키워드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인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요즘에 최근에 제가 접하다 보는 곳이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도청이라든지 시청 뭐 이런 곳이 지금 항상 인사처리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전북도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인사 관련해서 좀 잡음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최근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 보고서를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을 안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인사청문이 시작된 이후로 좀 인사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즘에 좀 관심 갖고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거 키워드 받고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내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흘러가는 분위기인가 전라북도에 많은 영향을 주긴 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이제 녹화 당일날 김관영 도지사가 네네. 오후 2시에 지금 이 시간이겠죠.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네.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금 이 시간에 기자 간담회를 지금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전 중에 관련해서 취재를 했는데 네. 김관영 도지사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이 있은 지 3일 만인데 도의회는 사실상 서 사장 후보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경석 사장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과 여러 인프라가 지역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더 미루고 고민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북의 경제 현실을 고민해 볼 때 저는 후보자의 능력을 통해서 전북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고 더 나은 개발 공사를 향한 꿈을 지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오늘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서 사장 후보에 대해 전문성 부족과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과 토지 개발 등의 업무가 주인 개발공사 사장과 무관한 경력을 꼬집은 겁니다. 대외 협력 관련 그 업무만 근무했기 때문에 전혀 건설이나 주택이나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한. 또 재산 증식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증이 필요했지만 자료 제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기가 내는 제출할 수 있는 만큼만 제출하면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고. 하지만 김 지사와 전라북도의 입장은 다릅니다. 관리 경영자가 반드시 관련 업무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조직을 추스르고 시스템을 확인하며 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서 사장께서 전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축적해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자료는 제출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된 기업 임원 시절 소득 자료까지 세세하게 증빙을 요구하는 일은 전례가 없고 불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뭐 그동안 많은 인사청문회 저도 해봤고 겪어보기도 했지만 5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본인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로 지금까지 거의 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도의회는 서 사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요식 행위로 전락한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 도청의 의의를 제기하며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대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세부적인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금 말씀들이 계셔서 이로써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협치가 아닌 대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단체장들이 뭐 자기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쓴다는데 뭐 거부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능력만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불거진 그 단어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광주 사람이라서 서울 그렇죠. 올라가서 생활을 네. 해봤더니 호남 사람은 뭐 때밀이, 깡패 그런 거여서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에 가는 거는 조직에서의 인사는 그렇죠.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실주의 인사냐, 역관주의 인사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너무 그런 쪽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도지사가 자기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 이제 성과를 보이면 보고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이야기를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도지사님의 인사 기준이 성과라고 한다면 인사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정책은 성과가 목표 지향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아무래도 그렇게 한다면 됐고요. 뭐 사실 이분의 뭐 출신이나 그동안 해왔던 거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죠. 전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안 나면 그때는 굉장히 혼나야겠죠.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그럼요. 기대가 되면 조금이라도 어떤 실수가 있다거나 뭔가 잡음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도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네. 언론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네. 마찬가지고. 너무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뭐 사실 그렇게 이렇게 큰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리더를 해볼 경험들이 좀 있지 않으셨나요? 동아리나 모임이나 좀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전 장하는 걸 별로 오. 안 좋아해요. 반장? 그런 건 해봤지만. 무기력해서 그러신다. 오늘 컨셉이 무기력입니다. 제가 아까 말 잘못 꺼냈는데 많이 해보셨어요? 장? 저는 네.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반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생각하면 진짜 피곤한 애였다. 뭔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리더인데 내 손을 일단 거쳐가야 되는 거. 아하. 차라리 내가 하지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스스로가 피곤한 아니면 구성원들이 피곤한. 그냥 모두가 모두가 나는 내 거 내가 제일 한다고 피곤하고. 피곤하고 난 내가 제일 피곤한데 쟤네가 봐도 아 쟤는 왜 저렇게 피곤하게 구냐 이랬을 것 같은 그랬는데 뭔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친구들이 재수 없어했겠죠. 아니요. 그런 스타일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네. 좋죠. 누군가는 맡아서 친구들은 해줄 이렇게 나서서 거니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아니 다른 게 하죠. 아니라 질투로. 아, 얼굴 질투로. 이쁘지 공부 잘하지. 또 어디다 반장하지. 자기가 솔선수범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리더의 자격은 피곤하네요. 구성원을 좀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믿어주고. 사람, 기회를 좀 이렇게 줄 수 맞아요.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네. 각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군주가 장수를 쓸 때 네. 권한을 나눠줘야 돼요. 맞아요. 믿고 신뢰해 주는 것. 맞아. 그러니까 모든 거를 나한테 다 보고해.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 보고 후 조치면 구성원들은 아무 짓도 못해요. 아무도 그러니까요. 못하죠. 일하기도 싫죠. 일하기도 사실은. 싫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네. 미안하다 친구들아. 그냥 고등학교 때였으면은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마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맙죠. 네. 질투를 많이 했겠죠. 아니 그런 친구들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좀 그런 주의거든요. 어떤 대표님이 이제 저희가 4년차 스타트업인데 어. 약간 일을 권한을 많이 주십니다.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참이다. 이게 참 부담스럽죠. 그쵸. 계속해서 중간에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만큼 진행됐는데 이만큼 진행됐다고 얘기해요. 약간 안심을 부풀려서? 시켜. 안심을 시켜. 근데 이제는 이만큼 진행되는데 이만큼 줄여요? 진행됐다고 해요. 줄여요. 왜요? 걱정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안 보실 거예요. 네, 그렇게 조금 그 전보다 이제 저도 유연성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라. 나 권한 줬지만 저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터치해줘. 내가 잊을만 하면. 약간 그런 신호를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 드릴 수 있는 정도의 회사가 되었다. 기업이나 근데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많이 권한을 나눠주는 대신에 책임도 좀 가혹하게 가혹하죠. 주지 않아요? 네. 가혹하죠. 이제 그날까지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날짜만 딱 정해놓으면 저희는 그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 네, 해내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권한을 주시는 게 아닐까. 날짜 9일까지 하면 9일까지 딱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어떤 그 선험적이잖아요. 경험이 먼저 좀 있어야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건데 맞아요, 그게 없는 맞아요. 상황에서는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축적이 되다 쌓이니까 보면 이제야. 네. 그러면 믿고 맡기는 거고 그럼 믿고 맡아서 하는 사람은 또 재미나게 신나게 그렇죠. 내일처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 것들이 보면. 그렇죠. 어때요? 우리 지금 직장 생활을 딴 데서 했었어요? 아니요, 기자 생활 저는 하기 전에 처음이에요. 계속 그냥 기자가 네, 처음이죠. 기자가 처음이죠. 그러면 어때요? 공조직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관심 있어요? 관심은 있지만 다 거절했죠. 격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거절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본인은 어떻게 다 하시지? 관자가 들어가는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관이요? 관이 뭐지? 도지 산대요? 달라. 아니요, 아니 관이 장인데? 아닌데. 예. 관이 아니요, 뭐였지? 여튼 그랬어요. 관이 뭐가 있을까요? 관? 장관인가? 아, 장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네. 우리 천 기자가 제가 알기로 한 2차례 정도 공 조직에서 우와. 스카우트 제의가 들었었지만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난 한 급 더 올려서 공공기관에 나를 불러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됐네요. 사무관급으로 네, 불러라 이제 뭐 아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아주 건방진 이제 하고 있었었죠. 자, 오늘 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 청 기자부터 해주죠. 오늘 굉장히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좀 피곤했는지 알았어요. 예, 무기력 때문이었으니까 예,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7년차 예, 기자로서의 무기력.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승민 아나운서. 네, 오늘 일단 시작부터 좀 이제 또 무거운 얘기들도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안전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유미 아나운서. 저는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이 조금
말조심을 음. 네, 표현에 음.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며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네. 뭐 명언 준비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명언은 안 하려고요. 오늘 얘기랑은 좀 안 맞는 것 안 같아서. 맞는 것 같아서? 네. 다음 기회에. 네, 제가 오늘 준비해 놨는데요. 해볼까요? 네. 한번 찾아봤어요. 네.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느낀대요. 음.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은 너무 떨어진다라는 표현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고 이걸 진짜 공감해주고 느끼고 표현해주는 건 너무 적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많으신 것처럼 보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거 좀 공감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속담 중에 하나가 필리핀의 속담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필리핀까지요. 네, 필리핀까지 갔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서도 봤을 때 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위해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를 맡아서 움직이는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변명을 하고 남의 책임으로만 떠맡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발 그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방법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점입가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